나도 모르게 변이 새는 현상, 변실금은 굉장히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사람을 위축시키거든요.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그래서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들한테도 얘기할 수 없는 고민이 되는데, 이런 치료, 전문 병원에서 치료를 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양병원의 이두석 원장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변실금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요실금은 많이 들어보셨죠? 변실금도 이제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나도 모르게 변이 옷에 묻는 거. 근데 여기 제가 판넬에 변실금 증상을 써왔거든요. 변이 묻어요. 근데 설사할 때 묻어요. 그리고 가끔 덩어리진 변이 옷에 묻어요. 그리고 화장실까지 가다가 못 참고 실수해요. 이런 증상들이 변실금입니다. 변실금은 내가 변을 못 참고 속옷에 변이 묻는 현상을 말하거든요. 근데 이런 변실금은 크게 세 가지 종류입니다. 첫 번째는 대개는 묽은 변 또는 가스,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항문힘이 약해져가지고 풀리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평소엔 괜찮다가 내가 장염을 알아가지고 설사병 생겼을 때 이런 실수들을 가끔 하죠. 굉장히 당혹스러운데. 근데 이제 이게 처음에는 뭐 1년에 한 번 생길까 말까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자주 생깁니다. 이런 일이. 한 달에 한 번 생기다가, 그러다가 한 달에 두세 번 생기다가, 그러다가 일주일에 한 번 생기다가, 그러다가 이제 매일 생기고, 그러다가 이제 항상 속옷에다가 패드를 대야 되는, 그게 이제 점점 진행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런 변실금이 있고요. 두 번째는 변이가 느껴져서 화장실까지 가는데 중간에 실수하는 경우입니다. 그거는 주로 외관략근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내가 의식적으로 찾는 힘이 약해져가지고 화장실 가려고 막 뛰어가는데 가다가 실수하는 경우, 이제 그런 경우를 긴박변이라고 합니다. 못 참는 거죠. 그 일정 시간을 못 참는 게 긴박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배변 후 변실금이라고 해서 변을 다 봤어요. 보고 이렇게 일어나는데 변이 뒤늦게 똑 떨어져가지고 묻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변실금은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불수의적인 변실금, 수동적인 변실금이라고 하거든요. 두 번째는 긴박 변실금, 세 번째는 배변 후 변실금.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가 또 같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변실금이 왜 생기냐?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관략근육이 약해서 생긴다. 그리고 관략근육이 왜 약해지죠? 내가 다친 적도 없고 수술도 안 하는데 이것도 일종의 노화 현상이다. 그리고 제가 앞서 배변장애를 말씀드렸는데 그런 배변장애의 끝판왕이 변실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배변장애가 변 볼 때 잔변감이 남고 변 볼 때 힘을 줘야 되고 씨름하는 그런 과정이 배변장애라고 했는데, 그 배변장애가 심해지면 변실금이 올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변실금은 남녀비가 한 1대9 정도로 여자한테 훨씬 많습니다. 그 여성에서는 그 변을 열고 닫는 관략근이라고 그러죠. 관략근의 볼륨과 힘이 기본적으로 남성에 비해서 작기도 하지만 여성한테 특히 있는 게 이제 폐경기라는 거거든요. 그 폐경기가 있으면 호르몬 영향이, 여성 호르몬이 안 나오면서 엘라스틴, 그 다음에 콜라겐 이런 것들이 약해지면서 근육이 갑자기 약해지거든요. 그러면서 젊었을 때는 괜찮다가 이제 폐경기 이후에 힘을 주면 장이 처집니다. 그래서 앞쪽으로 직장류가 생기고, 그리고 그게 더 진행되면 직장 중첩증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변을 보고 나서 이런데 이제 변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주름 사이에 변이 남아 있고 직장류에 그 변이 남아 있다가 그게 일어나서 활동하는데 갑자기 변이 뚝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배출되지 않았던 변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배변 후 변실금이 이런 직장류하고 직장 중첩증하고 관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 변실금이라는 건 항문의 힘도 중요하지만은 직장의 어떤 변을 보듬는 능력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직장류하고 직장 중첩증이 생기면
변을 보듬는 어떤 직장이 변을 보듬는 항아리 역할을 하는데 그 항아리 역할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긴박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이 처지면서 이 관략근을 계속 이렇게 두들겨요. 문 열어달라고 두들겨요. 그래서 관략근을 다친 적이 없는데 장이 처지면서 관략근을 지배하는 음부신경이 늘어나면서 근육이 점점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문이 열립니다. 문이 열려서 아까 얘기했던 그 불수의적인 변실금, 수동적 변실금, 가만히 있다가 변이 묻는 거, 그건 항문님이 내 관략근이 약해져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노화 과정으로 인해서 직장뇨와 직장 중첩증이 생기고 배변장애로 인해서 과도하게 이렇게 힘주다 보면 점점 장은 더 처지게 돼 있고 그게 어떤 악순환 고리를 만들어서 그래서 항문 관략근의 힘은 점점 약해지고 직장의 어떤 항아리 기능 그게 떨어지면서 아까 얘기한 세 가지 변실금 증상이 다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비를 예방하는 그 배변 습관 그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변비를 변실금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변실금을 예방하는 배변 습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변 볼 때 힘을 많이 안 주고 힘을 주는 것은 직장의 노화 현상을 더 촉진시킨다. 직장의 주름살을 더 많이 만든다. 그래서 항문 관략근 힘과 직장이 점점 약해진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배변 활동부터 열심히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관략근이 약해지는 건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외관략근이 약해지는 거는 우리가 케겔 엑서사이즈 또 이제 골반 운동 요가나 필라테스 이런 걸로 강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미 구조적인 문제가 많이 오면 그런 것들을 하더라도 잘 교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변실금 환자에서 판넬이 바뀌었는데요. 특히 변실금 환자에서는 이 직장이 무너지지 않게 여기 인공막을 대는 수술을 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오히려 배변장애 환자보다 이 수술을 했을 때 변실금 환자에서 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 그래서 변실금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일단 저희 병원에 오시면 처음에는 약물 치료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배변 습관에 대한 교육들을 시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게 10사람 중에 8명은 좋아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좋아지지 않는 10사람 중에 2분, 20% 환자들은 이 수술에 적응증이 됩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변이 새는 현상, 변실금은 굉장히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사람을 위축시키거든요.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그래서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들한테도 얘기할 수 없는 고민이 되는데 이런 치료, 전문 병원에서 치료를 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아주 젊었을 때 상태로 돌아가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수술을 하면 어느 정도 좀 좋아지거든요. 이를테면 기저귀를 했던 분들이 기저귀를 벗을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매일 그런 변이 묻는 분들이 뭐 한 달에 한 번 묻는다든지 그렇게 저희가 이게 일종의 노화 현상으로 생각하면 몇 년 전으로 돌려놓을 수는 있어요. 저희가 아주 젊을 때까지 돌려놓을 수는 없지만 그래서 변실금도 치료할 수가 있다. 남몰래 고민하시지 마세요. 병원에 오시면 도움이 드릴 수가 있습니다.